네, 타이타닉이 100년을 지나도 남을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에밀 졸라의 제르미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에. 근데 이제 그때가 서양에서 그 산업혁명, 영국을 필두로 해서 산업혁명이 19세기 전반기부터 진행돼 가지고 19세기 후반에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완전 거의 틀이 갖춰지거든요. 19세기 후반에 뭐 은행, 백화점 뭐 이런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게 다 19세기 후반에 나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전기 다 그런 게 19세기 후반에 나와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그 전에 프랑스 혁명 때까지는 서양에서 사람들을 귀족이냐 평민이냐로 갈랐습니다. 귀족 평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양반이냐 그 일반 평민이냐 이렇게 갈랐는데 그때도 물론 당연히 돈이 중요했죠. 당연히 돈이 중요했지만 사람을 볼 때 우선 구분이 귀족이냐 아니냐였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가문 집안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20세기 저 후반에도 누구를 만나면 처음 인사할 때 자네 어디 출신이가 자네 뭐 어디에 무슨 뭐 제가 송씨 나오면 무슨 송씨 그 뭐 본이 어딘가 자네 어디서 자랐나 이걸 꼭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물어봤죠. 20세기 후반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죠? 교수님도 경험 있어요? 그럼? 그럼요. 당연하죠. 경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성이 뭐냐, 그 다음에 니네 그 성의 고향이 어디냐, 집안이 뭐 무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반이냐, 평민이냐, 이런 걸 반드시 물어봤어요. 반드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면, 그 집안이 어떻고 뭐 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산업화가 성공하면서 확 바뀌면서 그런 걸 더 안 물어보고 아버지 직업이 뭐냐, 아버지가 돈 얼마 버냐, 아파트에 몇 평에 사느냐 이런 걸로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분명히 집안할 때는 반드시 그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바뀌었는데 서양이 그랬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물론 그 신분제 사회에서도 그 귀족하고 저 평민하고 갈 때도 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귀족을 좀 우습게 알았지만 돈 많은 부르주아들의 유일한 목표가 자기 집안을 귀족 집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귀족 그걸 사가지고. 근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되면서 그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돈 많은 록펠러나 카네기나 이런 사람들이 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엄청난 돈을 벌어요. 빈부격차는 어느 시대나 있죠. 그렇지만 그 어떤 부유층들의 재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게 된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이 그때 포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샀고 그런 부자들이 되게 미국 부자들이 뭘 했냐. 미술 작품에 투자를 했어요. 대부분. 근데 그 미술 작품이 아마 투자 가성비 그거는 최고의 이익을 남겼어요. 몇 년 만에 뭐 몇백 배, 몇천 배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서 미술 작품에 투자하면 그게 더 큰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자본주의 이런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이미 20세기 초반에 벌어졌는데 제가 타이타닉을 보자는 것은 러브 스토리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러브 스토리는 굉장히 저는 지루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사회 구분, 돈으로 인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좋아졌지만 돈 많은 사람과 이 강한 사람이 굉장히 구분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점점 극소수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1,000억, 2,000억이 거의 우스운 돈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격차가 벌어진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이걸 구분했는데 뭡니까? 배를 타는데 1등석과 3등석. 네. 그거는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석과 퍼스트 클래스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요금 차이도 엄청납니다. 한두 배가 아니에요, 요금 차이가. 근데 그런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그게 처음 나타난 게 여객선에서 그랬습니다. 여객선에서? 여객선에서 1등석, 2등석, 3등석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등석은 맨날 파티하고 네? 그런 그때 옷 입고 다닌 거나 그다음에 밥 먹을 때 예절 네. 그런 그 코스에 그런 뭐 밥을 먹은 남자들은 담배 피는 데 가서 비싼 코냑하고 시가를 피우면서 뭐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런 구분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르미나를 볼 때 그 탄광청에서 일반 노동자랑 탄광주들랑 그 구역이 다르잖아요. 구역이 다르는데 이게 점점 심화돼서 여객선, 지금 이제 비행기를 구분해 당시는 거대한 여객선을 타는데 그런 대표적인 여객선이 타이타닉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1등석, 3등석은 같은 배를 탔을 뿐이지 하늘과 땅 격차인데 그런 그 돈으로 인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본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시대가 미국 같은 데는 벌써 20세기 초에 열렸어요. 그때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뭐 미술 작품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뭘 했냐? 미술 작품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 당시에 1910년대만 해도 피카소나 입체파 그림을 사는 사람은 거의 미친놈이라고 취급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프랑스의 한두 화상들이 피카소나 입체파 그림을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10년 후에는 정말 몇천 배 막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그래서 그런 그 자본주의 사회로 인한 신분 계급의 격차 그런 걸 아주 잘 보여준 영화라서 제가 이 영화를 한번 같이 보자고 했고 로맨스는 저는 빼겠습니다. 로맨스 빼고 어국장이 잘할 테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 제임스 카메론이 돈 버는 데 아주 규제인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영화는 철저히 자본의 산물입니다. 물론 인력 가지고 100억짜리 영화보다 좋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확률이. 근데 이 영화가 당시 나온 영화로는 세계 최대 제작비자였을 때 얼마를 썼냐? 2억 불을 썼습니다. 2억 불이면 2천억이에요. 지금 돈인데 아마 지금 돈으로 따지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2억 불 써서 얼마를 벌었냐? 20억 불 넘게 벌었어요. 10배 이상 벌었네. 그러니까 근데 10배가 100만 원의 10배는 1000만 원이잖아요. 네. 100억의 10배는 네. 1000억이고 1000억의 10배는 조라고 조. 근데 이게 2천억을 들여서 2조를 벌었어요. 2조를 더 넘게 벌었어요. 이 영화 한 편으로. 그러니까 정말 자본의 논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영화가 하나고 제임스 카메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그게 굉장히 능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터미네이터나 뭐 다 이랬고 나중에 뭐야 그 아바타. 그 아바타 정말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영화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나오는 아바타 2부. 체이트 쓰레기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영화인데 그 아바타가 이 저거보다 돈을 더 많이 들어서 더 벌었죠. 네? 이제 더 벌었어요? 더 벌었어요. 아바타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끌었어요. 네. 근데 아바타를 좀 다시 보겠어요. 저도 이거 아까 볼 때 좀 힘들었는데 네. 두 번 보려니까. 근데 자관 영화가 자본의 산물이라는 거. 네. 그럼 우리가 딱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황일래 PD라고 옛날에 MBC에서 상당히 굉장히 유명한 PD입니다. 근데 그 황일래 PD가 자랑하는 게 자기는 최소 제작비로 남들 자기보다 10배 돈 많은 사람보다 더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영화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확률 아니니까 뭐 이거 확률적으로 돈 많은 자본, 그러니까 저한테도 누가 만약 2천억 준다면 저는 이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2천억을 안 주겠죠. 저 20만 원도 안 주겠죠. 돈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근데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카메론이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스토리도 전부 카메론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다 이야기가 허구죠. 왜냐면 타이타닉이 실제로 침몰한 건 맞지만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찾아가서 뭐 그거의 다이아몬드를 찾으라고 그런 다이아몬드 있지는 않지만 그런 다이아몬드를 찾으라고 탐사선에서 돈 버는 녀석이 나중에 타이타닉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러브스토리랑 재난 영화 이런 걸 주는데 특별 효과, 특수 효과 이런 걸 엄청 써서 하여튼 당시까지 나온 세계 영화사에서 2억 불. 그러니까 이게 96년인가 작품인데 96년에 2억 불을 썼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2억 불을 썼다는 것은.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하기 한 달 전쯤에
이 카메론이 이제 강박증이 온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 영화를 보시면 20세기, 20세기 폭스랑 파라마운트인가? 네. 둘이서 같이 돈을 냈어요. 이게 너무 크니까, 제작비가. 오. 한 영화사가 감당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카메론이 개막을 얼마 앞두고, 야, 이거 1억 불 날리겠다. 왜냐면 그때까지 제작비 크게 만든 영화 중에 쫄딱 망한 영화들이 여러 편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망하고 나면 영화사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영화사가 망하는 휘청하죠, 휘청. 아니, 1억 불을 뺏겨봐, 1억 불. 그래요? 1,000억을 뺏겨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우리나라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많아서 영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많지만 영화 제작은 안 하려고 그래. 그 친구들이 알거든. 자기가 한 몇백억 있어. 잘못하면 100억을 날리겠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데 하여튼 카메론이 이 영화 개봉하기 며칠 이제 야 1억 불 날리는가 하고 벌벌 떨었는데 사실 뭐 이야기 내용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어국장 같은 여성들은 좋아하겠지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이게 하여튼 왜 어국장 같은 의미가 난 좋아해. 공방 대박을 쳤어요. 그러니까 2억 불을, 그러니까 2천억을 투자해서 2조를 벌었어요. 그 더 벌었죠, 2조. 나중에 더 벌었는데, 저는 뭐 영화사적으로는 별로 뭐, 이렇게 영화사에 남을 작품은 아닌데, 하여튼 세계 최대 제작비를 먼저 쓴 영화가 이거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뛰어넘는 게 아바타입니다. 근데 뭐 저는 두 영화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당시 서양의 역사 그러니까 돈으로 사실 뭐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으로 다 평가하잖아요. 뭐 결혼하려면 아버지가 뭐 하시냐 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냐 어디 사냐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됐다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네 본이 어딘가 고향은 뭐 어딘가 무슨 시인가 그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둘 다 맞죠. 뭐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계급사회, 돈으로 인한 계급사회의 도래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 그것도 뭡니까? 그 여객선이라는 한 공간에서 죽을 때도 1등석 관객들이 3등석 관객보다 살아날 찬스가 훨씬 더 많은 거. 에?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보였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카메론이 돈 버는 재주가 대단한 감독이거든요. 에? 그러니까 뭐 터미네이터나 뭐 이런 거나 하여튼 그런 걸 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제가 같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로맨스 부분은 어국장한테 다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